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TV 시사정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6월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어외교, 굴욕외교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상의 통화 내용이 공개된 데 대해서 청와대가 국가 기밀을 폭로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진공 교수님과 함께 논란의 진상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했거든요. 예. 뭐 아시다시피 그때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기 때문에 그 미사일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통화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안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6월에 G20, G20이라고 하죠. 그 회의 참석자 오사카에 이제 방문을 하는데, 일본을 방문하는데 가급적이면 5월 말쯤에 와줬으면 좋겠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는 일본 방문 후에 잠깐 뭐 하루 내지는 1박 2일 정도로 들려도 충분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어쨌든 방안을 하는 쪽으로 합의는 된 것 같은데, 뭐 야당이라든가 또 일부 사람들은 이거 오기 싫다는 사람 억지로 오게 하는, 이래도 되느냐 우리 외교가, 이런 또 비난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유한국당 이제 강효상 의원이 예. 그런 식으로 기자회견 해가지고 그 이제 전말을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트럼프가 별로 오고 싶어 한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왜냐하면 지난달에가 그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워싱턴에서 했었죠. 할 때도 그 요청했지만 트럼프가 땡큐 이렇게 한마디 하고 네. 끝내버렸거든요. 끝내고 했는데, 사실은요, 그 우리 정부도 좀 청와대도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트럼프하고 미국하고 공조에 있어서는 걸핏하면 공조에 엇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지극정성으로도 김정은한테는 하거든. 그렇죠. 아니, 그런 사람을 미국 트럼프들, 이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우리 대통령입니다만은, 나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트럼프들 뭐 대단하게 애착을 가지고 우리한테 문 대통령 이러면서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미국 가서도 얼마나 2분 만났습니까? 2분 단독 회동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놓고는 뭐 국익 따지고 이러면, 정말 국익 따지고 국가의 위신 따져서 첫째로 비난받아야 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진짜 국가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그럼요. 예. 격이 지금 엉망이죠. 일본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5월, 6월 잇따라 방문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베 일본 총리가 미국 가면은 골프 같이 치고 14시간, 15시간을 같이 회동을 하고 만찬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뭐 말씀하신 대로 2분 만나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 간의 그런 어떤 불신, 신뢰가 완전히 깨졌구나. 뭐 그동안에도 한미 동맹 균열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그러면 왜 이렇게 트럼프 방안에 매달리나요? 꼭 와야 할, 뭐 안 오면 안 될 그런 불가피한 사연이 있습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네. 문재인 대통령을 불신하는 요인 중에, 그러니까 지지하지 않는 요인 중에 경제가 제일 크지만 두 번째는 역시 그 대북 정책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지하는 측의 이유도 대북 정책이 성공적이다. 또 반대하는 측에서는 대북 정책이 엉망이다. 이제 이런 식이거든. 그럼 우리 국민도 그런 식으로 시각이 완전히 서로 갈려 있는데, 정부로서는 이거죠. 우리가 이 한미 공조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는 아니면서. 공고하다고 얘기해요. 네, 공고한데 그것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라고 그러죠. 그걸 국민들이 시각적으로 볼 때, 맞구나 하고 말해줄 수 있는 이 모양이 뭐겠습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왁수하고 여기서 그래도 어떤 이야기라도 하고, 북한 비핵화에 대해서 우리가 공동 보조를 한다, 이런 것을 확인시켜 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우리 문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그 왕따 당한 게 아니다, 패싱 당한 게 아니다, 이것도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거든.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매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면이 일차적으로 있는 거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4차 정상회담에 매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뭐 특사고 남북 정상회담 소용없다. 당신 믿고 트럼프 만났다가 내가 완전히 그 속된 말로 X망신을 당했다. 체면이 말이 아닌데 확실히 트럼프한테 뭘 받아가지고 오라. 그거 아닙니까? 제재 완화든 개성공단 뭐 금강산 뭐 재개든 뭐 쌀 그 조금 도와주는 거 가지고 올 생각하지 말라. 지금 그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명분으로 해서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또 이런 약속을 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한미 정상회담 때 2분 만났는데 그때 한미 정상회담 하고 나서 아무 빈손 외교라는 게 다 뭐 친여 인사들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무슨 미국 언론이 트럼프가 뭐 모정에 원지를 주었다. 그렇게 나오니까 청와대에서 맞다.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또 어떻게 보면 좀 부풀리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요 늑대 소년 된 거예요. 뭐 청와대가 무슨 특히 이제 비핵화, 북한 비핵화하고 그 한미 공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말을 하면 저부터가 우리 국민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뭔가 또 지금 부풀린 거 아닌가? 뭐 약간 변형시킨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제 김정은부터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트럼프를 만나거나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그걸 가지고 김정은을 만나거나 이렇게 아니, 트럼프는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빨리 김정은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김정은의 속셈이 뭔지 그러니까 진짜 속내를 파악해 갖고 와서 나한테 조기 알려달라고 그렇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한테 주문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잘 안 됐거든. 안 되니까 이제 트럼프 먼저 만나서 뭔가 그야말로 언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김정은한테 사탕을 내밀어 가지고 당근을 김정은이를 좀 어떻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쌀 이야기 하셨는데 북한이 보니까 쌀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쌀값이 내려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그러니까. 식량보다는 뭘 더 많이 샀다더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북한이 담배를 더 많이 샀다고 그래요. 네, 담배, 뭐 식량보다. 식료품. 그러니까 무슨 고기 이런 거 수입을 중국에서 더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지금 식량 가지고는 해봐야 김정은이가 넘어가지도 않을 테니까 이제는 트럼프에게 뭔가 또 모종의 그 언지라도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정상회담이 그 트럼프가 온들 자기가 그냥 마지못해 온다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선물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안 올라고 오죠. 그렇죠. 한국 방문하면 뻔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나 북한 갈라니까 뭐 선물 보따리 크든 작든 하나 달라. 개성공단이라도 아니면 금강산이라도 이렇게 좁게 뻔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죠. 그냥 G20 회담 마치고 잠깐 귀국길에 들려서 무슨 얘기인지 드러나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이라든가 외교가에서는 우리 외교가 정말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그 내용을, 그 통화 내용을 한국당의 강효상 의원이 이렇게 입수를 해갖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놓고 정부에서는 국가기밀 유출이다. 또 강효상 의원이나 야당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다. 아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를 했으면은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은 그것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또 어떤 내용으로 합의가 됐는지 그걸 야당 의원이 입수해서 알리는 게 그게 무슨 국가 기밀이고 잘못된 것이냐 지금 이런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상 간에 이렇게 통화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건 아니죠. 아닌데 그거는 맞는데 그동안에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했는데 우리 사실 국민들 정부 발표 못 믿잖아요. 그리고 전번에 아까도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지난달에 미국 가서 말이죠. 미분 정상회담 하면서 와달라고 초청했는데도 대답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 국민으로서는 정말 이번에 트럼프가 온다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되냐고 관심이 갈밖에. 당연하죠. 당연히 관심이 가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뭔 논의를 한다는지 진짜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 하면은 그래도 뭔가 알맹이 있는 그런
합의 결과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지난번 정상회담 때도 아무런 결과가 없었는데 그냥 오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니까 와서 만약 미군 부대 잠시 들렀다가 대통령하고 오랜만입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트럼프 쪽에서 그랬잖아요. 미군 부대 앞에서 뭐 좀 만나도 그러니까 되겠다고 거기서 사진 좀 같이 찍자고.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야당 의원으로서 궁금한 건 당연하죠. 사실이고 예. 국민도 당연히 궁금한데 그걸 또 이제 뭐 국가 기밀 유출이라고 했는 건 또 그렇다 칩시다. 고민정 대변인이죠. 그렇죠. 전혀 내용도 일정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자기가 그랬잖아요. 사실 무근이라는 거. 무근이라고 해놓고 뭐 국가 기밀이에요 그게 무근인데. 아니면 그러니까. 차라리 뭐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거짓말 허위사실 유포죄로 걸든지 차라리. 저는 그 부분도 더 중요하다고 봐요.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은 네. 청와대만을 대변하는 게 아니고 뭐 물론 청와대 대통령 뜻을 가장 최일선에서 대변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국가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이 고민정 대변인 뭐 언론인 출신은 아닌 것 같은데 KBS 뭐 기자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아마 아나운서를 하시다가 이렇게 대변인 되신 것 같아요. 캠프에 참여했다가 문재인 대선 때 캠프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대변인 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 입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하게 답변을 하고 적어도 청와대 대변인의 얘기는 믿어도 된다. 그럼요. 이렇게 돼야 하는데 지금 청와대가 거짓말한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예전에 뭐 좀 이따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호처장. 그때 그 가정부로 그 직원을 이렇게 사용했다 할 때도 사실 무근이라고 잡아댔지만 결과적으로 뭐 사실인 것으로 거의 밝혀진 거죠. 그런 저런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청와대가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불신을 받을 그런 거짓말을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자기들이 말한 대로 이게 국가 기밀이라면 예? 네. 그것을 자기가 전면 부인했잖아요. 네. 그 국가 기밀이 아니라는 것도 자기가 확인했을 뿐 아니라 자기들 청와대 편의대로 그냥 대변인 편의대로 대변인 입장에 따라서 그냥 예사로 국민 앞에 정색하고 그러니까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청와대가 국민을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미 일이 드러났으면 강효상 그 의원을 향해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국민을 향해서 시침 딱 대고 그렇게 거짓말 정색을 하고 거짓말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정부도 아니고 이 정부는 뭐 늘 입버릇처럼 촛불 뭐 민심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촛불 민심은 정직하라는 거예요. 신뢰를 갖고 정부가 국민들을 대하라는 거라니까요. 그 바탕에는 말하자면 국정농단 이런 게 뭡니까? 국민들을 속여먹은 것 아닙니까? 대통령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안 하고 그런데 청와대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대변인이 국민들을 속이는 그런 언행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라고 보고 또 이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게 국가 기밀 누설 혐의로 징계하고 고발할 건이냐. 그래서 이제 그 발절자를 찾기 위해서 아마 뭐 외교부 뿐만 아니라 미국 대사관 직원들을 샅샅이 뒤진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자기들 수하에 있는 이 공무원들, 지휘하에 있는 공무원들을 철저히 불신하는 거죠. 그다음 걸핏하면 뭐 휴대전화 내놔 이래 갖고 가가지고 포렌식하고 말이죠. 그러면 이 정권은 도대체 이 정권에 앉아서 이 공무원 노릇 하려면 저 휴대전화 제대로 한 10개쯤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야죠.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안 되거든. 나무 전화기 개인적인 통신 이건 비밀이 철저히 통신비밀보호법에 휴대폰은 그렇게 마음대로 열어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않지요. 그리고 그렇다면 뭐냐면 이 사람도 월권한 거예요. 근데 그냥 월권이 아니라 자기들은 또 나름대로 우리가 어디 강제로 뺏었냐? 전부 그냥 자발적으로 제출받아서 했다 그러겠죠. 그런데 공무원 사회에서 공직 사회에서 자발적으로 부하가 상사가 뭐를 시킨데 자발적으로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요. 여하튼 야비한 그런 휴대전화를 내놓으라 한 것도 야비하지만 그걸 해명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또 야비한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여러 가지 진짜 과거 정부에서 볼 수 없던 일들이 지금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청와대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예, 문제. 뭐 여러 가지 부정 비리 뭐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휴대폰 털기라고 이런 새로운 신조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휴대폰은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내놨기 때문에 그건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아니 감찰하고 감사하겠다고 다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안 내놓습니까? 그걸 강제로 뺏어간 것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나는 못 내놓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너는 혐의자다 이래 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어떻게 누가 안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런 거 할 때는 법원에 영장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이든 그래야 그 압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 검찰이든 경찰이든 뭐 수사를 할 때는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감찰 뭐 한다고 해가지고 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야 다 가지고 와. 그것도 무슨 하위직 직원들도 아니고 차관급 뭐 차관 휴대폰까지 다 압수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부가 한 15번 정도가 이렇게 털렸다는 거예요. 예. 휴대폰을. 어허. 그러니까 너무 권력적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국정농단, 현 정부가 가장 잘 쓰는 말, 특히 청와대가 가장 잘 쓰는 말이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저는 뭐 국정을 하는데 누가 농단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농단이란 말이 오늘날 와서 왜 또 이렇게 유행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하는 그 행위가 바로 국정농단이에요. 말하자면 국민이 국가의 주인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국민을 향해서 예사로 거짓말하고 그 다음 공무원들을 향해서 예사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야 제출해 이래가지고 포렌식하고 이렇게 하는 이 정권은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더 말이죠 권위주의적이고 이렇게 강압적이고 이렇게 하면서 자신들은 민주정부라고 그렇게 언필칭 민주정부 이러면서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일입니까? 다만 하나 조금 여기에 첨언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일 겁니다. 위원장이시죠. 한국당 출신인데 아까 그 정상끼리 통화 내용 이런 공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데 대해서 당파의 이익 때문에 국익을 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정부, 외교관, 정치 모두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점잖게 어떻게 보면은 꾸짖으셨더라고요. 근데 이거 문제를 가지고 들춰내고 처벌을 하고 뭐 공개하고 이렇게 난장판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망신이고 국익을 해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질책성 외교위원장으로서 주문을 했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래도 뭐 한국당 의원이지만 또 일면 타당한 말씀도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뭐 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국익이라는 건 어떤 거냐 이것도 생각해보세요. 네, 그렇죠. 정상끼리 논의했는데 우리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약간 좀 수세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 좀 말하자면 부탁하듯이 이렇게 했는데 그게 국익에 반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상 간에 사실은 이 통화 내용 자체를 그거는 발설을 안 하는 게 맞죠. 네. 맞기는 맞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계속 지금 청와대가 하는 말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요. 못 믿도록 한 건 그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국익을 해쳤다 이렇게 되면 근데 그럼 청와대는 국익을 안 해쳤느냐 또 이런 반문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이미 터졌으면 그게 사실이라면 고민정 대변인부터 또 위에는 대통령까지 그냥 웃고 말면 우리 정부가 그래도 청와대가 이 포용력이구나 포용 정부라면서요.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꼬치꼬치 해가지고 미주알고 그래서 그냥 모든 외교관들 이 핸드폰을 털어가지고 결국은 미 대사관에 강효상 의원의 뭐 친구가 그 대사관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이분이 제보를 한 걸로 이렇게 밝혀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도 오직하면은 이런 그 제보를 했겠습니까? 이게 나라 꼴이냐라는 그런 어떤 울분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대사야 뭐 대통령하고 친하니까 그렇다 치고 그 밑에 대사관에서 이제 직업 외교관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딱 볼 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우리 얼마나 미국에서 망신당했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건 정말 우라가 끌어오를 일이죠. 어떻게 아무리 강대국이지만 우리 대통령이 와서
그러니까 그런데 도대체 우리 한국의 외교란 게 뭐냐 이런 데 대해서 직업 외교관 같으면 그런 회의감을 가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제보를 했지 않나 그러니까 하는 친구한테 생각이 무슨 뭐 일러 바친다기보다는 예. 답답하니까 야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제일 예, 커요. 예. 뭐 일종의 개탄 비슷한 그러니까, 것을 예. 너 국회의원인데 이런 꼴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모든 사람을 잠시 속일 수는 있고 일부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특히 청와대는 국민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양측이 소년이 될 경우 청와대의 불신이 아니라 국가를 불신하는 그런 결과를 빚는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